자, 안녕하세요. 제이슨 킹 수학입니다. 오늘은 수학을 잘하고 싶다면은 초 2, 3부터 해라, 이런 주제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행에도 학원 입태를 자꾸 떨어지고 학원 좋은 반을 들어가도 합격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저는 제이슨 킹 수학이고요. 예, 대치동에서 18년 차입니다. 자, 사고력 수학을 하면서 절대 교과 심화를 하셔야 돼요. 그거는 뭐냐면 소마, 필즈, 와이즈만 등등 좋은 학원이 있으나 테스트를 보고 가야 되죠. 테스트를 보고 간다는 것은 뭐예요? 원래 잘하는 애를 뽑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 학원 자체가 못하는 아이를 끌어올리는 학원이 없습니다. 거의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동네 학원만 유일하게 못하는 애를 받아주죠. 네. 하지만 방치되는 경우가 많고요. 숙제를 제대로 안 해오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다가는 학원은 영영 못 가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학원을 어떻게든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들어가기 위해서는 테스트 준비가 필수가 되겠죠. 테스트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한번 복과해서 합격하는 애들은 극소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극소수 애들만 간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학원을 가기 위해서 과외나 개인 그룹 지도, 동네 학원 또는 엄마표 수학을 하셔야 되는 거죠. 또는 인강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아이들이 사고력을 하기 전에 연산과 개념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겠죠. 연산도 안 되고 개념도 안 되는데 무슨 도형, 뭐 사고력, 추리력 이런 것만 한다고 해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연산과 개념과 사고력까지를 동시에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필요하단 말이죠. 단 학원 입태 없이 입태 없이 가능해야 되고 전문적이어야 되겠죠. 전문성이 있는 어떤 체계적인 수업.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연산만 하려면은 연산학원 보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도 또 테스트가 있어요. 그러면 연산만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산 교재를 공부하시면 되죠. 제일 쉬운 거부터. 숫자 세는 거부터. 그래서 이제 소마셈을 하는 거죠. 소마셈을 하고 1-1부터 시작하는 기저귀 계산법을 하겠죠. 그 다음에 개념 같은 건 어떻게 합니까? 요게 참 문제예요. 개념, 초등학생의 개념을 어떻게 하면 정확히 알 수 있느냐. 사실은 이것도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설명. 이게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고력은 뭐냐? 사고력 교재 1031 입문을 하시면 되겠죠. ABCD를 뭐 키즈 팩토를 하든지. 근데 그런 걸 한다고 한들 입태를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는 말이죠. 입태는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전문성이 없고 얘를 암기를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적용을 시키는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암기하고 적용 전에 바로 이해하고 단순 계산이 돼야 되는 건데 계산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니까 암기도 안 되고 적용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모든 게 다 되려는 건 뭐냐 이거죠. 즉 과외나 개인 그룹 엄마표 수학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이 학원을 갈 수가 있고 학원에서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분도 다 해주는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표 수학으로 하면요, 연산 개념은 되는데 사고력 수학 문제를 엄마가 못 풀어요. 또는 개인 그룹 지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방치돼요.
응? 동네 학원 이렇게 다 가가지고 보면 방치되거나 또 사고력 수학을 동네 학원 선생님들이 안 해준답니다. 세상의 예스를 안 풀어준대요. 응? 세안하고 뒤승김 정도만 해주고. 왜? 선생님도 사고력을 해본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과외로 갔더니 또 비싸서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강을 듣는데 인강을 들었더니 또 뭐예요? 또 질문이 안 되잖아요. 질문 해결이 안 돼서 고민이다. 또 숙제를 애들이 안 한다. 숙제를. 왜? 모르니까 숙제를 안 하고 이해가 안 되니까 숙제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엄마가 잡아줘야 됩니다. 그게 가장 싸게 먹히고 가장 돈이 적게 들죠. 그래서 엄마표 수학을 하면서 인강을 하는데 문제는 애하고 싸우면 안 돼요. 싸우면 안 된다. 그다음 인내심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기 자식 가르치는 게 공자도 못 가르칠 정도로 인내심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싸우면 안 되고 인내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용을 지불해서 개인 과외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원래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하고 내가 이걸 시켰는데 왜 너 이거 못 푸냐? 이렇게 쉬운 거를. 근데 아버지, 어머니 입장에서는 쉽죠. 근데 A 입장에서는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학원 입퇴도 떨어지면서 왜 이것도 못하냐? 다른 애들은 다 들어가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애들은 다 과외나 개인 그룹지도 엄마표가 인내심을 가지고 애들을 지도했기 때문에 애들이 들어간 거고, 또 무시할 수 없는 게 바로 유전자입니다. 유전자가 좋은 애들은 해도 돼요. 금방 돼요. 근데 나쁜 애들은 해도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극복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 선생님한테 어떻게든지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싸우면 안 되고 인내심이 되시는 분들은 직접 하세요. 직접 하시고, 애가 집중력이 된다 그러면 인강을 들으시고요. 응? 또 유전자가 된다 그러면은 혼자 책을 보면 제가 알아서 보겠죠, 그죠? 유튜브 보면서. 이제 그 차이입니다. 그게 안 되면 결국은 비용을 지불하실 수밖에 없다. 응? 비용도 안 쓰려고 그러고, 인내심도 없어요. 엄마가 인내심도 없어서 가르치기도 싫어. 가르치기 귀찮다. 심지어는 채점도 귀찮다. 응? 그 다음에 학원은 떨어진다. 나 인강을 했더니 애들에게 집중력이 안 돼. 응? ADHD 검사했는데 ADHD 나왔어. 그러면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답을 해줍니까? 동네 학원 싼데 그냥 계속 전전 등록하는 건데, 동네 학원 싼데 가가지고 그냥 냅두고 네가 알아서 해라. 엄마는 가르치기 싫다. 다 뺏기면 혼내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모든 것을 학원에 맡긴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래서 믿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비용을 지불하고 어머니가 신경을 쓰고, 지능검사 뭐까지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저는 바라지도 않고, 신경 쓰고 채점해주고 인강까지 듣고 집중력 높이는 훈련을 해야 되겠죠. 과제도 좀 체크를 하고, 그래서 학원 입퇴를 성공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어머니로서 일을 하신 거라고 본 거예요. 요즘 시절에는 학원 입퇴도 떨어지게 하는 어머니는 애 교육에 신경을 안 썼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연산과 개념부터 정확하게 연습을 시키세요. 그런 후에 디딤돌 기본 응용과 센수학을 하신 후에 저한테 문의 주시면은 제가 입퇴에 신경 써드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1031 입문을 다 해 오시고 준비가 된 것이고, 1031 입문도 어렵다 그러면은 주 2회로 과외를 좀 준비하시면 되고요.
단순하게 공식 암기만 하는 것으로는 황소는 망합니다.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그리고 초등에서는 공식 도출 과정이라기보다는 정의를 제대로 알고 최상위 예제로서 문제 푸는 것으로 충분해요. 사실은. 근데 황소는 그 이상을 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태가 어렵고 기존의 교재를 봐도 아무리 봐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력만 한다고 해서 교과 실력이 또 느는 것이 절대 아니고 초 2, 3에 초 5까지는 기본적으로 최상위 점프원까지 끝내야 된다. 교재는 우공비, 디딤돌, 기본 응용, 센수학인데 처음부터 센수학으로 C단계를 풀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면은 얘는 유전자가 있는 애입니다. 그러면은 최상위 S로 바로 넘어가시죠. 아시겠죠? 이제 황소 입대 준비 방법을 다 공개를 했습니다. 조회수 한 2600 나오는데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요점은 뭐냐면 사고력 하면서 절대 교과 심화를 무시하지 마라. 입태를 반드시 들어가라. 응? 입태 합격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왜? 검증이 된 거거든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개념과 유형을 나누지 말고 경험을 쌓아야 된다는 거죠. 좋은 문제를 풀으셔야 돼요. 개념보다 유형이라는 이론 있죠. 그거는 결국 유형을 모르면 못 푼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초등, 중등 심화하는데 고등은 예입니다. 고등은 유형이 중요한 거는 그걸 인정하니까. 근데 초등과 중등에서 심화하는데 최상위만 딸딸딸 외우고 초등에서 최상위 딸딸딸 외우고 중등에서 뭐 A급 센수학 A급 B단계랑 센수학 B단계를 다 외웠다. 그러면 그 중등 내신이 잘 나오냐?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번에도 보시지만 중학교 2학년 내신 거의 다 망한 애들이 많이 망했는데 결국은 학원에서 주는 자체 교재만 풀다가 망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중2 내신 대비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고등과정까지 내가 끌어와서 자료로 나눠줘요. 그렇기 때문에 빈 구석을 확실하게 내가 커버를 시켜주죠. 그거는 이제 개인의 능력이기 때문에 비싼 돈을 지불하시는 것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돈이 만약에 무한정 없기 때문에 학원을 보내시잖아요. 그죠? 근데 결과가 별로 안 좋았어요. 중간고사. 그러면은 바꾸셔야 돼요. 공부 방법을 바꾸든지 시중교재 10권이라도 사서 10권, 20권, 8권이건 제본 떠서 문제 다 푸시라고요. 양측으로 승부하셔야 됩니다. 그게 비용을 더 줄일 수가 있어요. 학원비가 비싸기 때문에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수의 손풀이를 제가 유튜브 올려놓으니까 자꾸 보시면 돼요. 반복 청취. 그리고 자꾸 연습을 해야지 되는 것이죠. 가장 그게 비용이 적게 듭니다. 하지만 길게 보시면은 개인 수업을 하는 게 중등 선행을 심화를 따가지고 특목고로 가는 게 유리합니다. 그건 아시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다양한 문제를 난이도 구별 말고 지속적으로 연습하라는 말이 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초등에서는 사고력 수학이 교과 심화랑 연계된 거죠. 이거 황소 문제를 많이 푸는 거예요. 황소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고민해서 풀다 보면 실력이 느는 거예요. 그래서 황소를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기존의 문제는 사고력만 있든지 교과 문제만 있든지 심화 문제만 있든지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요. 근데 황소 문제는 사고력, 교과, 심화가 융합된 좋은 문제들이 문제집 한 10권을 봐야지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자꾸 적용하면서 고민하다 보면 실력이 느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황소를 보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고, 단 그런 문제들을 미션을 하면서 우리가 거의 하나도 손을 못 댄다.
그러면 그 학원은 맞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빨리 나오셔가지고 좀 더 다지신 다음에 가셔야 돼요. 아니면은 다른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계 문제를 배운다. 근데 초등에 시계 문제가 안 나오거든요. 시계를 막 대칭 이동해가지고 풀거나 막 디지털 시계가 회전했을 때 이런 문제 나오는데 그런 거는 이제 고수의 손풀이를 직접 반복해서 청취를 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막 깨우쳐가지고 막 푸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입태 같은 경우는 제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빨리 풀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초2, 초3, 초4 뭐 이렇게 창의력 수학, 사고력 수학 푼다고 사고력이 좋아진다는 보장이 또 없어요. 좀 아이러니하지만 그냥 얘들은 암기식으로 자꾸 공부하기 때문에 아는 문제 나오면 대입해서 빨리 푸는 거고 모르면은 그냥 모른다고 그냥 뻗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 되니까 과제를 주는 거예요. 과제를 주면서 선생님 몇 개 풀어줘야죠. 몇 개는 풀어주는 게 중요해요. 몇 개 마중물 개념으로 몇 개는 풀어주되 이거는 네가 해봐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과제를 성공하면은 바로 칭찬을 해주고 자신감을 심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제가 하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황소의 심화나 실력반 뭐 일품반도 가능하지만 가급적 심화 실력을 가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왜냐면 기간도 실력이 6개월 짧고요. 더 애들이 잘하는 애들 많이 있으니까. 하지만 일품반도 떨어졌다 그러면은 일품반이라도 가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 선행을 좀 더 빼야 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복을 대부분 안 하거든요. 초등학교 최상위를 예를 들어서 한 번을 풀었어요. 그러면 푼 대로 그냥 놔두는 거예요. 집에 쌓아놓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다 지워요. 답을 지운 다음에 새로 푸세요. 응? 무한 반복을 돌려야 돼요. 2번에서 3번 이상. 바로 중등 나가면 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초6 애매한 시기죠. 제가 영상도 말했지만 초6에 수상화를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수상화를 하는 애들이 극소수기 때문에 별로 없기 때문에 뭐 대치동은 20-30% 됩니다. 근데 다 허당이에요. 허당. 제대로 모른다는 얘기예요. A급도 잘 못 풀고 블랙라벨도 잘 못 풀어요. 최상위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수상한다고 이렇게 다니고 있으니까 답답하죠. 심지어는 중등도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초등 점프학 문제도 못 풉니다. 초등학교 6학년 거를.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백선행을 의대의 목표가 아닌 이상 초6 때 중등이라도 초6이라도 제대로 해란 말이야. 자기 학년 거라도. 그렇게 반복해서 나가지 않으면은 답이 없는 거예요. 의대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죠? 그래서 개념 유형 나누지 말고 경험을 자꾸 쌓는 좋은 문제집을 풀어야 됩니다. 좋은 문제집이라는 것은 단순 최상위만 있는 게 아니라 점프항도 있고 3% 올림피아드도 있고 큐브 수학 심화도 있어요. 자, 무엇보다도 고수의 숨풀이 가장 중요하고 빨리 풀어야 된다. 그래서 반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도 선행을 3번 했는데도 학원 입태를 떨어지는 거죠. 왜? 학원 입태 문제가 심화 문제예요. 자체로 레벨 1, 2, 3 4, 5까지 있다 그랬죠. 우공비, 센 이게 우공비, 센, 큐브 실력 최상위 정도 되고 그렇죠? 큐브 심화 정도 되고 레벨 4 성대경시 정도 레벨 5는 사고력 항소 문제 제이슨 킹 모의고사 제가 만드는 거죠. 이런 걸 다뤄주기 때문에 제 시험에서 실제 20점 나온 애가 항소에서 35점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애들은 다른 유형에 대해서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시중 교재만 해서 항소 입태 보면 떨어지는 이유가 신유형이 자꾸 나오니까. 저도 신유형을 계속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같은 유형을 봐도 숫자 바꿔서 나오거나
아니면 다른 유형으로 바꿔서 자꾸 애들을 내기 때문에 애들이 그거를 맞을 때까지 제가 연습시키니까 점수가 잘 나오는 겁니다. 유형 암기는 반복하면 되죠. 근데 극심화 신유형 문제는 틀릴 예정이다. 응? 그래서 시간 주고 고민하는 연습을 의도적으로 시켜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학원들은 시간을 안 줘요. 이건 이렇게 풀어, 이건 이렇게 풀어, 이건 이렇게, 이건 이렇게, 이건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컨셉을 가지고 이건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다라는 큰 줄기에 잎이 있는 거지, 각각 잎만 따지면은 나중에 전체를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해결하는 게 바로 제이스킹 수학 모의고사입니다. 그 다음에 저의 과제는 무조건 1대1 개별 과제입니다. 개별 과제가 나오기 때문에 모든 학생이 다 다른 과제를 가지고 되는 거예요. 대부분 저는 1대1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공부 습관을 잡아줍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카이스트 출신 쌤한테 직접 배우는 효과가 있고요. 학원 시스템과 교재는 이미 나와 있고 교재도 다 나와 있어요. 하지만은 찐 정보는 오프라인 노하우 1대1 수학생이 배우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틀린 문제 속에 실력 향상 정보가 녹아 있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그래서 초등일수록 오프라인 수업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래야지 얘를 정확히 진단하고 과제를 내주고 실력이 향상되고 칭찬을 받을 거 아닙니까? 선생님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응? 명문대 선생님한테 인정받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시죠? 자,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엄마표 수학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인강은 집중력이 안 되면 힘들어요. 양날의 검입니다. 그리고 책에다가 연필 지우개로 푸세요. 네? 지우개 자꾸 없어지는데 지우개 10개 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연습장에서 서술형은 빠르면 초3, 늦어도 초5에는 시작을 했어야 돼요. 어떻게 서술형 시작하는지는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유튜브 영상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술형은 학원에서 봐주기 힘들죠. 그쵸? 하지만 항소를 가면은 서술형이 자동으로 익혀지게 되겠습니다. 왜? 서술형으로 시험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항소 입퇴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초2, 3에 중등 입퇴로 달리는 아이들 있죠? 그런 애들도 있고, 초등 극심화를 더하는 아이 차이가 뭐냐? 기준은 뭐냐면 점프왕 실력 정도를 사서 스스로 너무나 잘 풀어요. 80%, 90% 나온다. 그러면은 중등 진도를 목표로 가는 게 좋습니다. 단 1대1 수업이 전제돼서 중등 진행을 빼야 되는 게 좋죠. 또는 초등도 1대1로 빼야죠. 그 다음에 소마 필드는 무학년 사고력으로서 중등 개념도 나오고 도형 작도 다 나오고 여러 유형이 있어서 보기 좋은데 단계적인 학문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탑을 쌓을 때 이렇게 단계적으로 쌓잖아요. 소마 필드는 바로 쌓는 거예요. 네? 특히 필드는 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천재라고 생각하시면 쌓는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높은 탑을 쌓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교과를 하셔야 돼요. 교과를. 그래서 스카이 출신 남자쌤한테 배우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중고등까지 가능하신 분이 찐이에요. 그렇죠? 특히 규칙 찾기를 가르칠 때 또는 비와 비율을 가르칠 때 그게 티가 납니다. 이 선생님이 초등 전문인지 중고등까지 다 가능했었던 쌤인지가 티가 나요. 티가. 그래서 보통 소마 프리미어 필즈 S반 탑반 이런데 보면은 그런 데만 준비하시는 여자쌤 보면은 초4부터는 안 가르칩니다. 초4, 5, 6은 안 가르쳐요. 자기는 초등 전문이라고 해서 아주 비싸게 가르치는데 좋지 않은 거예요. 실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편입보다 황소 초등 입대 실력이 진짜 실력이고요. 11월 황소 합격 목표로 5월부터 달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